자, 그럼 카테고리 작성 및 관리하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블로그를 만들다 보면 여기 카테고리라는 부분을 나눠서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카테고리는 간단하게 말하면 폴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블로그에 포스팅을 적을 때 주제별로 구분해서 넣어 놓을 수 있는 폴더가 바로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테고리는 옆에 전체 보기 옆에 에디트라고 적혀 있죠. 이 부분을 누르면 카테고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어디냐면 블로그로 들어가셨을 때 여기 프로필 창 옆에든 밑에든 아마 카테고리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 전체 보기 옆에 에디트라는 요 조그만한 또 파란색이다. 회색 버튼 보이시죠? 요거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메뉴글 동영상 관리에 있는 블로그 메뉴로 넘어왔어요. 여기에서 카테고리를 만들 거예요. 저는 이전에 제 서브 블로그다 보니까 기존에 쓰던 블로그예요. 그래서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지만 이 밑에 카테고리 나누는 걸로 설명드려 볼게요. 아마 처음 우리가 블로그를 만드신 분은요. 카테고리 전체 보기 밑에 게시판이라든지 낙서장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예. 그 게시판이나 낙서장을 그대로 두셔도 되고 그 게시판이나 낙서장을 선택해서 수정해서 다르게 바꾸셔도 돼요. 자, 어쨌든 카테고리를 추가하실 때는요. 제일 위에 보시면 카테고리 전체 보기라고 되어 있는 이 까만색 글씨 보이시죠? 요거 선택해 놓으시고 카테고리 추가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카테고리가 생겨납니다. 이름은 아마 게시판이라고 적혀져서 나왔을 건데 여기다가 여행을 떠나요. 책하고 일단은 똑같이 적을게요. 저도. 나중에는 카테고리를 좀 더 그럴싸하게 만드시면 되겠고 지금은 연습이니까 카테고리를 그냥 똑같이 여행을 떠나요. 건강을 지켜요. 요 내용대로 그냥 만들게요. 자, 여행을 떠나요 카테고리 잘 만들어지셨어요? 그렇다면 또 다른 카테고리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위에 카테고리 전체 보기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카테고리 추가하시면 상위 카테고리를 또 역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건강을 지켜요. 하고 엔터 칠게요. 또 맛집을 찾아요라는 상위 카테고리를 만들 거기 때문에 다시 위에 카테고리 전체 보기라는 메뉴를 눌러주시고요. 카테고리 추가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또 밑에 게시판 생겼죠. 여기에 맛집을 찾아요. 엔터. 하나 더 만들 건데 다시 카테고리 전체 보기를 눌러 놓으시고 카테고리 추가를 누르시면 또 게시판이 생겼습니다. 여기는 일상을 누려요. 책에 적혀 있어요. 23페이지. 카테고리를 분류해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일상을 누려요라는 게시판,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게시판을 선택해 놓고 구분선 추가를 하시면 현재 선택된 게시판 밑에 구분선이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점점점 구분이 되니까 뭔가 좀 정렬돼 보이고 이런 게 좀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선을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일상을 누려요 뒤에다가 구분선 하나 추가해 봤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 요 건강을 지켜요랑 맛집을 찾아요 사이를 구분하겠다라고 한다면 건강을 지켜요를 선택하고 구분선을 추가하면 이 사이가 이렇게 구분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분선을 혹시 잘못 넣었다면 선택하시고 역시 삭제하시면 쉽게 삭제가 돼요. 구분해 보려고. 카테고리가 너무 많아지면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 뷰티는 뷰티끼리 모여서 보이게 이런 식으로 구분해 놓으면 좀 이쁘게 보이겠죠? 그래서 안 넣어도 되는데 이쁘게 보이게 하려고. 근데 밑에 게시판이 자꾸 보이는 거는 예를 들어 일상을 누려요 밑에 게시판이 네. 그 게시판이랑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일상을 누려요 밑에
게시판이 나왔다면 아마 일상을 누려를 선택해놓고 카테고리 추가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위 카테고리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럼 이게 마음에 안 드시는 거죠? 이걸 지우실 거면 삭제하시면 돼요. 카테고리에 속한 글도 모두 삭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카테고리에 글이 있을 때는 확인해 보셔야 되겠지만 현재는 카테고리 안에 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삭제하시면 됩니다. 자, 2차 카테고리 생성 및 카테고리 삭제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행을 떠나요에다가 국내 여행과 해외여행을 구분해 놓고 싶을 때가 있죠. 그렇다면 여행을 떠나요라는 카테고리를 선택하신 채로 카테고리 추가를 하시게 되면 하위 카테고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카테고리에 국내 엔터. 그리고 다시 여행을 떠나요 카테고리, 그러니까 상위 카테고리가 될 걸 선택해 놓고 카테고리 추가하면 다시 이 아래 하위 카테고리가 생기겠죠. 이렇게 해서 국외 이렇게 적으시면 여행을 떠나요 카테고리 안에 하위 카테고리를 만드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걸 잘못 만들었을 때는 선택하시고 삭제하시면 쉽게 삭제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잘 이해되셨다면 제가 이제 확인을 누를 거예요. 잠깐 확인을 누르면 저장 중 성공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라고 뜨죠. 확인 누르면 이대로 이제 나중에 블로그로 가면 이렇게 표시가 돼서 보일 거예요. 자, 추가로 좀 더 설명하자면 저는 여기 비공개 게시판을 하나 만들어 놓았는데요. 여기 자물통이 그려져 있는 거 보이세요? 요거는 뭐냐면 나로 로그인했을 때만 보이는 게시판이에요. 즉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서는 이 게시판에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나만 보고 싶은 어떤 일기가 있다면 해당 게시판을 비공개를 체크해 주시면 그 게시판이 비공개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당연히 검색에서도 뜨지 않기 때문에 진짜 나만 볼 수 있는 게시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비공개가 네, 클릭이 안 돼요? 여기서 보면요, 요 맛집 이야기나 뭐 공부 이야기 같은 거는 모양이 조금 다르죠. 얘는 줄 모양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액자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블로그의 카테고리 형식이 조금 달라요. 저희가 지금 만든 건 블로그형 게시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 먼저 만들어 놓은 이 게시판은 앨범형 게시판인데요. 두 가지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보러 가볼게요. 아까 제가 확인 눌러놨으니까 저 내 블로그로 넘어가서 보죠. 자, 여기서 맛집 이야기라는 제 카테고리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앨범처럼 예쁘게 포스팅들이 펼쳐져 나오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카테고리를 여기 있는 게시글을 보고 싶으면 이렇게 눌러서 보면 그에 대한 블로그 게시글을 열어서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반면에 제가 이 맛집 이야기를 다시 블로그형 카테고리로 바꿔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맛집 이야기라는 카테고리를 블로그형으로 바꾼 다음에 확인 눌러서 반영을 시켰어요. 내 블로그로 가서 다시 이 맛집 이야기를 펼쳐보면요. 지금은 어떻게 뜨냐면 제일 최근에 적은 맛집 이야기란 카테고리에 제일 최근에 적은 낙타 카페가 이렇게 그냥 펼쳐져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전체 아까 나왔던 거 전체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렇죠. 최근에 거만 나온다 이거죠? 최근에 게 나오고 물론 전체 내용은 뒤로 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또 있고 이런 식으로 더 있기는 한데 어쨌든 고르는 형태가 아니라 제일 최신에 적은 글부터 그냥 보이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차이점 보이시죠? 그래서 나중에는 아마 글이 어느 정도 쌓였을 때는 앨범형으로 고치시겠지만 처음부터 앨범형을 해놓으면요 문제가 좀 있어요. 자, 이 엘리 서재에는 제가 글을 되게 적게 적었거든요. 한번 볼까요? 엄청 썰렁해 보여요. 3개밖에 안 적긴 했어요. 이 블로그 요 지금 카테고리에는. 이거 볼 때마다 책을 좀 더 읽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3개 적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3개밖에 안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되게 없어 보이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요 엘리의 서재를 제가
블로그형으로 해서 확인을 해 놓는다면 어떻게 보이냐면 3개를 적든 1개를 적든 펼쳐져서 보이니까 전혀 그런 느낌이 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블로그형으로 두시는 게 좀 더 유리하실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블로그 글들이 많이 쌓였을 때 그때는 앨범형으로 보이게 하시는 게 조금 더 보기는 이쁠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어차피 검색에는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검색되면은 그 포스팅이 펼쳐져서 보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의 경우에 카테고리를 눌렀을 때 펼쳐져 보이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아까처럼 앨범으로 예쁘게 이렇게 정리가 돼서 보이게 할 것이냐 이런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맛집 이야기는 제가 앨범형으로 바꿔놓을게요. 저기 주제 분류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제 분류는 뭐냐면 이 블로그에 있는 요 카테고리에 대한 분류를 정하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 분류를 정해놓으면 블로그 탭에서는 이 블로그의 포스팅들을 다른 블로거들한테 소개를 해주기도 하는데요. 그 맛집이라는 카테고리에서 조금 더 그러면 보이게끔 해줘 라는 분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뭐 큰 역할을 하진 않지만 그냥 간단히 말하면 이 카테고리에 대한 주제 분류를 그냥 정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공부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뭐 해당되는 분류가 있다 싶으면 눌러서 설정하시면 되고 없다 싶으면은 주제 선택을 안 하면 되겠죠? 이거 만약에 선정할 때 어떻게 해서 분류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오죠? 그냥 일상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내가 가장 비슷해 보이는 거 그럼 일상 생각이니까 이렇게 선택해서 확인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럼 어떻게 나오죠? 특별히 나오는 거는 뭐가 적용돼서 나오는 건 없어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그냥 네이버의 이 로직이 이 블로그 카테고리는 뭐랑 관련됐구나를 조금 더 알려주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블로그 중에 진짜 대표적인 포스팅이 있겠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어떤 카테고리가 있겠죠. 그럼 해당 카테고리 선택해서 블로그에서 이 카테고리 기본으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놓게 된다면 얘가 이제 대표 카테고리가 되니까 누군가가 내 블로그를 들어왔을 때 먼저 보이는 포스팅이 리뷰 이야기가 먼저 보이게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가능해요. 자, 일단 반영을 하셨다면은 다시 내 블로그로 가서 잘 반영돼서 나오는가 한번 볼게요. 제가 대표 카테고리 리뷰 이야기로 해놨기 때문에 여기 앞에 뜨는 것은 블로그 처음 탭에서 바로 리뷰 이야기에 대한 내용부터가 이렇게 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아까 설정하지 않았을 땐 그냥 최근에 블로그 글이 그냥 펼쳐져서 보여졌다면 이렇게 카테고리를 대표 카테고리로 설정해 놓게 되면 그 카테고리의 글이 처음에 그냥 대표적으로 펼쳐져서 이렇게 보이게 돼요. 물론 이거는 제가 포스팅 자체를 앨범형으로 해놨기 때문에 앨범 형태로 이렇게 보이니까 사람들이 눌러보고 싶은 거 바로 눌러서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 페이지는 그 네. 지정한 그 기본 블로그 내용이 나오는 거야? 아니면 1페이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여기 이제 몇 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 2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만약에 뭐 맛집 이야기 내용을 보겠다. 그럼 이 맛집 이야기를 눌러서 보면은 맛집 이야기에 제가 88개 글을 적은 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1페이지 글, 2페이지 글 이렇게 보이죠. 이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면 얘가 전에 적은 거.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 중에서는 그러니까 요거겠죠? 요게 최신 글. 그전 글, 그전 글, 그전 글. 그러니까 글의 순서를 바꾸거나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얘가 앞쪽으로 가게 하고 싶다. 그렇게 앞쪽으로 보내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 그냥 간단히 말하면 포스팅한 순서대로 이렇게 배치가 되기는 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눌러서 내가 보고 싶은 글을 어찌됐건 간에 앨범형은 선택해서 볼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이기는 합니다. 그 순서를 최신으로 아니고 예전 거를 또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요, 못 바꾸는. 자동으로 최신 거. 네, 그냥 얘는요 무조건 순서는 최신 거부터예요. 자, 카테고리에 대해 조금 설명드렸고요. 이제 27페이지 상단 메뉴 설정하기를 얘기 드릴게요. 여기 좀 더 설명이 안 되나요? 쌤들 어딜까요? 등록부기 카테고리 이런 거.
네? 어떤 거? 밑에 거. 글보기. 글보기? 카테고리 들어가가지고. 카테고리 들어가서 말고 저 처음에 만들 때. 여기 에디트에 들어가서 네. 네, 여기서 그 밑에 그 블로그 글보기 밑에 거. 여기 밑에 거요? 네, 그거를 좀. 그래요. 자, 일단 썸네일 비율이나 이거는 지금 맛집 이야기를 골라보면 정방형이 기본으로 돼 있어요. 정방형이라는 거는 가로 세로 1대1 비율로 노출이 되는 걸 말하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 원본 비율로 보겠다. 굳이 이렇게 해놓고 확인을 하게 된다면 제가 맛집 이야기를 보면은 들쑥날쑥 난리가 났죠. 그쵸? 왜냐하면 정방향으로 잘리는 게 아니라 대표 이미지 크기대로 보이는데 제가 대표 이미지를 1대1 이미지로 조절을 해놓은 것도 있지만 1대1이 아니라 그냥 길게 넣어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방향이 아닌 경우는 보기가 좀 애매하네요. 만약에 내가 대표 사진을 1대1로 예쁘게 조절해서 항상 넣었다라고 한다면 정방향이든 그냥 넣든 똑같이 이쁘게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방향이 좀 더 나을 것 같죠? 그래서 기본값은 정방향이에요. 자, 목록 보기 질문 있었으니까 얘기할게요. 기본적으로 목록 닫기가 되어 있어요. 그쵸? 이럴 때는 어떻게 보이냐면 내 블로그에 맛집 이야기를 제가 기준으로 들어가니까 목록을 열어서 봐야 이렇게 목록이 보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내가 이 목록이 이 맛집 이야기에서는 항상 열려져서 보였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이걸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조절이 안 되네요. 그쵸? 앨범에서는. 그래서 앨범 말고 앨범에서는 조절이 안 되고요. 이렇게 블로그형으로 나온 거 있죠. 거기서는 목록 열기를 할 수가 있어요. 목록 열기를 해놓으면 목록이 펼쳐져서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위쪽에 몇 개의 글이 있고 여기서 이제 눌러서 해당 글을 볼 수 있게 나오죠. 앨범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거 자체가 다 펼쳐져 있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은 글을 누르면 되지만 블로그형으로 나와 있는 이 게시판의 경우는 최신 글부터 그냥 보여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전 글을 보고 싶을 때는 이게 펼쳐져 있는 게 편하겠죠? 그리고 이게 말이 나와서 말인데 원래 이거 나중에 얘기하는 거긴 했는데요. 내가 글을 적다 보면은 카테고리를 엉뚱한 데 넣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맛집 이야기 같은 경우도 블로그 포스팅하기가 엉뚱하게 들어가 있죠. 이거 내가 카테고리를 잘못 넣은 거죠. 이러면은 목록 열기를 해서 얘를 글 관리를 눌러서 얘를 이동을 내가 원하는 어디다가 옮길까요? 일상에다 해놓을까요? 이렇게 해서 확인하면 카테고리를 따로 내가 수정을 누르지 않고도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기는 해요. 그런 용도로 쓰는 게 사실은 여기 있는 목록 열기, 닫기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얼추 얘기 다 한 것 같은데요? 정렬이요? 이게 선택이 돼야 말이지. 여기 안 나와요. 그쵸? 나오면은 잠깐만요. 이걸 눌러놓고 목록 열기 해도 안 나오죠? 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안 나와요. 뭐가 없어요. 카테고리를 저기 위치를 바꾸자고 얘기 같은데요. 그리고 이 안에 메뉴. 얘네를 그 얘기 아닌가요? 그럴까요? 아래로 들어가긴 하네요. 그쵸? 자, 이거 자체가 이거네요. 제가 끌어서 항상 하다 보니까 신경을 안 썼던 부분이긴 한데 그러게 위아래가 이런 내용이긴 하네요. 이 지금 공부 이야기라는 카테고리를 아래다 넣겠다 하면은 일상 이야기 아래 들어가죠? 얘를 맨 위로 올리면은 맨 위에 이렇게 빠져나오죠? 뭐 이런 내용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직접 끌어도 되잖아요, 이 정도는. 그래서 저는 끌어서 하다 보니까 신경을 안 썼던 메뉴인데 그런 게 정렬이긴 했네요. 카테고리 필지기 밑에 적기 할 때는 전체를
그거는 뭐냐면 카테고리가 이렇게 하위 카테고리로 들어가 있는 경우들 있죠. 얘를 접을 거냐 펼칠 거냐 이런 의미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거를 클릭하고 하는 건가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뭐 접기로 해놓겠다. 그러니까 공부 이야기 카테고리는 접어놓겠다라고 한다면 실제 반영이 돼서 들어갔을 때도 카테고리가 접혀 있고 펼쳐서 이렇게 보게 되죠. 그죠? 하위 카테고리가 만약에 이 공부 이야기를 펼쳐놓겠다 라고 한다면 내 블로그에 가서 봐도 얘가 펼쳐져서 먼저 보이죠? 근데 여기까지 굳이 다룰까요? 네, 일단은 질문이 있어서 설명은 드렸는데 저는 사실 많이 다루는 기능은 아니었었던 부분이라서 일단 예, 이해는 되셨죠? 자, 그럼 다시 내 블로그로 가서 상단 메뉴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이 위쪽에 보시면 타이틀 영역 위에 블로그, 프롤로그라는 두 가지 버튼이 보일 거예요. 그 옆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요. 우리가 블로그를 적다 보면 카테고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 좀 주요 카테고리들이 있죠. 이런 애들을 요 상단에다가 꺼내 놓을 수가 있는 기능을 상단 메뉴라고 합니다. 블로그 같은 경우 지금 1단형 레이아웃의 카테고리가 위쪽에 있으니까 사실은 카테고리가 잘 보이는 상태죠. 근데 만약에 디자인에 따라서 이 위젯의 카테고리가 밑에 있다면 디자인에 따라서 프로필이나 카테고리 이렇게 밑으로 내려놓은 상태라고 한다면 다 내릴게요. 내릴 김에 카테고리가 일단 바로 안 보이고 저 밑에서 찾으려면 이것도 좀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자주 쓰는 카테고리를 이 위쪽에 상단에다가 놓으면은 괜찮겠죠? 그게 바로 상단 메뉴라고 보시면 돼요. 또 블로그의 경우는 그래도 카테고리가 보이는데요. 만약에 내가 프롤로그로 설정을 해놓은 상태라고 했을 때는 지금 보시다시피 카테고리가 보이질 않아요. 일단 블로그 형태보다 프롤로그 형태가 좀 더 이뻐 보이긴 하죠. 하지만 프롤로그로 했을 때는 아까 보시다시피 카테고리가 아예 뜨질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요? 블로그인데요. 보시는 모양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블로그 주변에 지금 프로필에 넣으면 저렇게 그냥 보인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주요 카테고리 4개를 상단 메뉴로 꺼내고 싶어요. 그러면 내 메뉴에 관리로 갈게요. 메뉴 글 동영상 관리에 메뉴 관리에서 상단 메뉴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메뉴를? 관리 들어가서? 네, 메뉴 글 동영상 관리 상단 메뉴 설정. 여기에서 주요 카테고리 선택하시고 선택을 누르시면 옆에 선택한 메뉴로 빼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의 카테고리를 상단에 배치를 해놓게 되면 아무래도 더 쉽게 찾아볼 수가 있게 되겠죠. 이게 상단 메뉴라고 하는데 블로그 카테고리는 합쳐서 최대 4개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맛집하고 리뷰, 잠깐만 이거 일상. 메뉴에 들어갔는데 관리를 누르나요? 내 메뉴에 여기 내 메뉴에서 관리로 갔죠. 네. 여기서 메뉴 글 동영상 관리가 이 3번째 항목에 있죠. 여기서 상단 메뉴 설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선택해서 카테고리 고르면 이렇게 들어가요. 저는 이걸 고르지 말고 이걸 할게요. 여행을 떠나요, 건강을 지켜요, 맛집을 찾아요, 일상을 누려요. 이런 식으로 메뉴를 꺼내서 확인을 해보게 된다면 네, 내 블로그로 가면
이렇게 상단의 메뉴들이 4개가 꺼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여행을 떠나요 밑에 종류를 작은 거를 했을 때 그것도 눌러야 돼? 아니면 따라 눌러야 돼? 여행을 떠나요가 데카토일골이기 때문에요. 여행을 떠나요를 누르면 아마 국내국의 그 내용들이 다 어쨌든 포스팅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상위 카테고리 꺼내놓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저거 이거를 여기 나오는 이거 하기 전에 하나 좀 해결할 거 자, 상단 메뉴는 우리가 프롤로그로 볼 때는 여기 상단에 이렇게 메뉴가 보여지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내가 만약에 앞에 띄우고 싶은 카테고리가 있다면 그 4개 정도까지 카테고리를 꺼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질문 중에 4개밖에 안 돼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4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4개 말고 내가 더 달고 싶은 경우는 위젯으로 달아놓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얘기냐면 일단 저희 블로그를 잠깐 볼게요. 자, 저는요 더 달고 싶어요. 원래는 이제 컴퓨터 학원, 수강 안내 팁, 컴퓨터 교육까지 달아놨거든요. 근데 더 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젯 버튼으로 달았어요. 그럼 여길 누르면 내가 원하는 다른 아이 채널로 넘어가게 한다든지, 여길 누르면 예를 들어서 저희 학원의 홈페이지로 넘어가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위젯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위젯들은 기존에 이제 만들어져 있는 위젯을 쓰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만드는 위젯들은 위젯을 내가 제작해서 넣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단에 대략적으로 내가 나타낼 내용들을 블로그 상단에 이렇게 꾸며놓은 블로그를 무엇이라 하냐면 마치 홈페이지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홈페이지형 블로그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게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만드는 건 나중에 하는 거죠? 위젯을 만들려면 뭔가 연결할 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설명드리기 조금 그래서 곤란할 것 같고요. 일단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제가 위젯까지도 설명을 드려볼 계획이긴 해요.